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대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2025학년, 2026학년도 2025년이지요. 의대 정시는 줄어들고 의대 수시가 점점 학종으로 또 지역 인재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의대 정시는 줄어들고 또 지역 인재, 수시로 늘어나는 의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말과 예견했던 말들과 지금 상황과 지금 현재 의대 수시가 매우 두 배의 어떤 그 인원으로 정시보다 늘어난 그 상황에 대한 준비법과 또 이제는 예견된 이 방법에서 어떻게 하면 수시를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죠. 자, 화면을 좀 보시면 전국 39개 2026학년 의대는 3016명으로 정시 대폭 축소 확정이 됐어요. 이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와 또 의대는 왜 수능이 줄어들어야 하고 수시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와 잘 우리가 비추어서 제가 예견한 대로 그다음에 의대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그 고차원적인 사고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학종 중심 구조 지역 인재 61.3%, 일반 38.7%, N수생 정시파, 대혼전 불가피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자, 볼게요. 전국 39대 의대를 지방하는 수험생은 현 시점에서 올해 대학별 요강과 전형 계획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지금 확인하면 늦었습니다. 수시가 의대에 대해서 준비하는 서류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공증된 기관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뭐 제주국제학교라든가 인간의 학교를 다니면은 생계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해외고나 또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고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거가 발표가 이렇게 지금 났어요. 언제? 2025년 6월 24일자 신문에 발표가 났습니다. 수시가 지금 정시보다 두 배가 늘어났고 정시의 수능의 의대는 굉장히 우리가 축소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6월에 와서 이번 연도에 대학을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써서 가야 되는 학생들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부랴부랴 전형 계획을 이제 확인하는 늦고 지금 10학년, 지금 9학년 그다음에 지금 준비를 할 수 있는 2년 정도 남은 학생들이 이거를 다시 잘 전략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이 유튜브에 500개가 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거는 뭐야? 수시로 대학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법들을 정말 하나하나 제가 대중 강의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올려드린 거니까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대기업의 2026년처 전형계획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과거 탑재된 수시 요강과 2020년 전형계획이 미완 성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동국대 와이즈, 대구 카톨릭 제야 대학은 모두 구조조정 등을 반영한 2026학년도 수정본을 탑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의대 입시를 전형별로 살펴보면 수시는 교과 956명, 학종 938명. 그래서 수시 학종 31.1%, 논술은 4.3%밖에 안 돼요. 하지만 수시를 저랑 같이 프로젝트, 의대 가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야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생기부를 준비하면서 혹은 또 생기부 대처서식을 준비하면서 하지만 제가 생기부 대처서식을 특히 의대는 뭐 음대나 미화일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미대, 의대는 생기부가 훨씬 더 힘을 발휘한다. 생기부 대처서식보다는 이걸 하면서 논술에 대한 적응력도 이 수시를 준비하면서 길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논술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논술에 대한 적응력도 생겨요. 하지만 어쨌든 논술은 4.3%밖에 뽑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31.3%를 뽑는다는 거예요. 정시는 나군 524명, 17.4%, 가군 11.8%, 다군 122명, 112명, 3.7%밖에 안 뽑습니다. 2024학년도 비교해 정시가 무려 153명 감소했다. 비율로는 5% 차이다. 수시의 경우 특히 학종의 모집이 크게 증가했다. 그럼 여기서 왜 의대를 가는데 정시는 점점 인원이 줄어들고 학종으로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냐? 많은 이제 수능과 정시와 수시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차이는 뭐 수능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국영수사관을 공부하겠지만 수시 역시 공부하면서 생계부라는 그 우리가 그 어떤 기간의 또 프로젝트 내용이 중요한 생계부를
단 6개월만 놓쳐도 대학 가기는 힘들어요. 특히 의대는. 이 생계부를 3년에 걸쳐서, 2년 반에 걸쳐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도 생계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바뀐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체제의 의대 수시 프로젝트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10가지, 이 생계부 대체학생 10가지고 생계부는 우리가 각 과목마다 세특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위계성을 갖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인가. 세 번째,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가는 데서 어떤 시선을 갖고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확연히 드러나야 하는가. 그러면 거기서 이 컨텐츠 내용을 가장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공식적인 우리가 프로젝트는 뭐가 있는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학의 기준에 맞게 그 개발된 내용을 통해서 생계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MMR 면접까지도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를 갈 때 수능도 물론 공부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 수시는 수능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역의 사고력을 원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의대가 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2024학년도 847명보다 90명 증가한 938명이다.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인재 60%가 공고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지역 인재의 경우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를 가진 만큼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 유튜브 강의나 찾아보시면 그래서 지금 정말 의대를 가야 되는데 절박하다. 의대는 절박해야지만 간다. 지금 뭐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프로젝트나 어떤 로드맵 없이 시간만 보냈으면 벌써 의대는 가기 힘들다 할 때 굉장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3이나 고1 학생들, 10학년이나 9학년 국제학교 또 해외고 학생들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우리가 성적이라든가 뭐가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럼 지역 인재로 와야 된다. 과감하게 우리가 지역을 골라서 의대 가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과감하게 골라서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 인재는 또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의 경우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선박했다는 취지를 가진 만큼 학생의 고교 생활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수시, 그 중에서도 학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자, 지역인재 비율은 61.3%로 교육부 권고 기준인 60%를 웃돈다. 실제로 지방의대 26개 중 제주대 순천향대가 카톨릭 관동대, 연세대 미래 한림의대가 5개를 제외한 21개로는 올해 지역인재 비율을 60% 이상으로 맞췄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벌써 말씀드린 게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지금 정말 의대 가는 게 절박하다. 지금 수능보다도 학종에서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이거 말을 들어서 우리가 전략을 짜서 정말 의대 가는 거 하늘의 별 따기니까 요즘 뭐 공부를 잘해도 의대를 못 가요. 정말 이 어떤 수시 체제로 바뀌고 여기서의 생기부라든가 이 어떤 면접 같은 것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만 의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박하게 지역을 골라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노드맵을 짜서 그렇게 왔다면 지금 이런 어떤 시점과 맞물려서 의대 가는 것이 현실적이 되는 길이 더 확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대학 가는데 굉장히 하나의 키포인트,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선발인 일반 전형의 문호는 줄고 수시 중심 지역 인재의 문호가 확대된 셈이다. 자, 이거 언제 한 얘기를 하고요? 지금 2025년 6월 24일자 신문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을 벌써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가들 재학생의 경우 올해 수시 중심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벌써 준비가 안 된, 공부는 잘하지만 이 생계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지금 고3들은 늦은 거예요. 늦은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이번 겨울에 국제학교 학생들, 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가 굉장히 강하게 푸시한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머니, 이거 역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10학년 때 가서 이 능력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10학년 때 가서 늦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대를 간다고 저한테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의대를 가시려면 9학년 때부터 노드맵을 짜시고 10학년 때는 거기에 맞게 달려야 되지. 이제는 10학년 때 노드맵 쓰는 것도 늦습니다. 정말 의대를 보내시려면. 제가 그래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제가 하자는 대로 같이 이렇게 잘 중심적으로 전략을 짜서 준비한 학부모님들은 의대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때 지금부터 하는 게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추세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랬을 때 조금 늦었죠. 이제 늦은 겁니다. 저는 이제 좀 빨리 잘해서 대학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보이는 의대 준비시키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 경험이 매번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매번 이것이 파이널까지 갔다가 다시 그 애들이 대학을 가면 다시 처음부터 고1부터 10학년 때부터 제가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매번 그렇게 순환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제가 충심 어리게 아이가 어떤 그 확률이 있어서 준비시키면 그 제가 충원을 드리고 같이 말씀을 잘 제가 드렸던 그 중에서 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지금 학부모님들은 이런 추세와 맞물려서 의대 가는 것이 현실화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벌써 10학년 딱 됐을 때, 그때서부터 로드맵을 세우는 게 이제 늦어요. 10학년 됐을 때, 9학년 때 준비를 잘 해놓고 로드맵을 10학년 됐을 때 거기에 맞게 달려야 됩니다. 또 국제학교의 특성상 그렇게 국내 대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기 때문에 또 국내 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하우가 국제학교의 특성상 일반 어떤 그 자사고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좀 딸리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떤 대학 갈 수 있는 항목에 맞게. 정시의 경우 의대 문호가 줄어든 상태에서 지난해 잔류한 최상위권 N수생의 제도. 지금 정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줄어들었지. 또 N수생이 또 오지. 걔들은 밥만 먹고 수능만 공부하는 애들이죠. 그 걔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는 굉장한 저 우수한 대학을 다니던 애들, 또 약학대라든가 또 의대를 다니는데 조금 더 상위권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 몰리기 때문에 이제는 수능으로 의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호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상승선도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입시 수시, 2025년 정시 991명 학종 확대, 정시 축소 그랬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전 2024학년도가 동일한 3016명이다. 단 수시 비율과 정시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수시 2025명 67.1%, 정시 991명 32.9%를 모집. 2024학년도 수시 1872명 62.1%, 정시 38%와 비교하면 정시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게 올해 전략입니다. 올해 전략뿐만이 아니고 계속 정시는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감소할 것이고 수시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제가 벌써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학의 움직임을 잘 눈여겨보면 그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특히 의대처럼 고단위의 어떤 사고력을 공부뿐만이 아니라 공부 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고단위의 어떤 논리력과 사고력을 원하는, 요하는 그런 어떤 대학, 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최상위권 대학,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최상위권 국내 대학도 굉장히 외국 대학교 아이비리그 못지않게, 물론 그 역사는 아이비리그 대학보다는 짧지만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자기주도적인 어떤 논리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우리나라 수능이 갖고 있는 걸로만 그걸 기를 수가 없습니다. 수능은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의 목표대로, 의지대로 프로젝트를 펼쳐나가면서 성장 과정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대학을 가면 두 아이들이 차이가 나요. 수능으로 들어온 아이와 학종으로 들어온 아이, 어느 아이가 대학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공부를 잘할 것인가는 눈에 보여도 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또 중학교 학부모님들 잘 보시면 정말로 대학에서 원하는 창의력이 뭔가, 입시에서 원하는 창의력이 뭔가를 잘 보셔야 되고 그 창의력인 것은 자기가 목표를 정한 자기의 전공에 자기가 생각한 본인의 고교학점 대체제 자기 학교의 학점들을 이용해서 그 학점 속에서 탐구력을 갖고 내가 A라는 걸 했을 때 더 깊이 파고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과 수마 선택 과목과 엮어서 그것이 내가 의대 중에서 세부 전공의 어떤 부분이 타인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생기부의 큰 얼기구 구성입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 수시 3,010명, 67.1%, 정시 32.9%와 비교해 모집 인원은 큰 차이가 있지만 수시 정시 비율은 같다. 자, 전형별로 살펴보면 수시는 교과 전형이 31.7%,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리우 학종이 31.1%, 논술이 4.3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학종을 준비한 아이의 사고력은 논술까지도 같이 제 프로그램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그러면 논술도 글 쓰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고 학종은 어떤 프로젝트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학종은 근원적인 학문을 파는 거다. 논술은 스킬이다. 하지만 이 스킬을 이기는 게 큰 어떤 본인의 어떤 전공에 대한 이 삭종을 하면서 의대 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고력이 커버리면 이 논술은 스킬이지만 이 큰 사고력이 이 논술의 스킬을 이깁니다. 그래서 논술이 굉장히 거저오는
그렇게 보이는 글 쓰는 방법이 스킬을 공부하지 않고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안에서 본인이 할 내용들이 이 프로스트를 통해서 성장이 됐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자, 정시는 나군이 524명, 가장 많은 게 17.4%, 이어 가구는 11.8%, 다구는 3.7%. 그러니까 의대를 정말 가려면 이제는 수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럼 수시를 붙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마련해 가야 하냐를 잘 보셔야 되고, 그것은 결국 제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십수년에 걸쳐서 말씀드린 그 컨텐츠를 하나씩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부만 해도 2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면접 능력을 기르는데도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어떤 의사가 돼서 어떤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하는 의료산업의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끌어가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 라는 아이의 명제, 아이가 생각하는 관점을 우리가 습득하는데도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쳐도 그래요. 이 똑똑한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바른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조차 우리나라 교육도 그렇고 외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 대해서 진로의 어떤 적합성에 대해서는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습득하고 이 프로스트를 통해서 하나씩 깨우쳐 나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 요이 땅 됐을 때 국제학교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된 생기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 둘씩 빈칸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만들어가는 어떤 그 요점이 대학에서 원하는 요점으로 가지 않는다면 떨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거죠. 눈에 띄는 점은 학종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2004학년도 847명, 28.1%에서 91명이 증가해 938명, 31.1%다. 이는 지역인재 60%가 유지된 가운데 지역인재 저기 수시학종을 중심으로 다수 신설,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시 모집 인원의 급감은 엔조생을 비롯한 정시파 수험생들에게 악재죠.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피 터지게 정말 0.1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는 게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생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미 의대 분호가 좁아진 가운데 그중에서 정시의 모집 인원 축소가 뚜렷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됩니다. 정시는 점점 더 의대뿐만이 아니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정시는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수시는 점점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고교학점 대체에서 얼마나 내가 학교에서 하는 것을 활용해서 그 이상의 학종에 맞는 사고력을 우리가 깨우쳐가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찾으실 겁니다. 지금은 뭐 이제 굉장히 어떤 아이 교육에 굉장히 정말 이건 정말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학부모님들이 제 이런 어떤 수업이라든가 제가 하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아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가 꼭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잖아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이 점점점 정시가 축소되고 이 수시가 특히나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이런 능력들이 생기부라든가 생기부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논리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찾으실 겁니다. 과연 어느 대해서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오랜 노하우를 갖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프로그램이 어디인가. 이제 그렇게 되면 제 프로그램을 고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해 대거 뛰어든 N수생 중 잔류한 최상위권과 황금대리띠, 올해 고3들이 황금대리띠네요 벌써. 입시에 뛰어들어 반수생까지 고려하면 수험생 수 자체가 증가한 점도 변수다. 의대 입시는 수능으로 가는 건 점점 더 힘들어간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 수능과 수시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치면 더 많이 뽑고 더 우리가 준비의 과정 속에서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형을 특히나 국제학교는 수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대학으로 올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은 정말 전략을 세우며 그 목표를 달려가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아이들 역시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을 해야 갈 수 있는 건데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요즘 입시는 다시는 그거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격성도 상승된 예견된 결과다. 문제는 의대 정원이 널뛰며 예년 입결 활용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만 해도 뭐 입결 갖고 컨설팅이다 뭐다 하는데, 이제는 그 입결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졌다. 너무 어렵게 됐고요, 정시는. 입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정량평가, 전형의 수시, 교과전형과 수능 전형의 비중은 64.6%에 달한다. 깜깜이라 알려진 입시가 과감히 있음을 참,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깜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정말 잘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고, 단연간, 올해, 또 이걸 통해서 성취를 이룬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뭐, 제 입장에서는 이 전형은 하나도 깜깜이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떨어졌다면 떨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고. 다만, 정말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늦게 들어온 학생들이 어쩌다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의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면 국내 입시는 이제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중3, 9학년 때부터 저하고 로드맵을 짜고 10학년 때부터 이 로드맵을 짜면서 성장한 아이의 능력을 갖고 18년 때부터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10학년이 아니라 생계부가 1학년 때부터 9월 때부터 채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학년 때부터는 아이가 준비된 능력을 9학년 때 능력을 갖고 10학년 때부터는 그 준비된 로드맵대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한국 입시에 대해서 노하우가 부족한 국제학교라면 한국 입시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같이 접목시키면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깜깜이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쭉쭉 보면 이제 그렇게 늘어났다. 수시에서 많이 늘어나고 정시에서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지금 이제 수업도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이제 카메라를 켜고 요즘에 여러분들 뭐 자주 못 찾아뵙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또 수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회가 있어야지 이것도 찍는 건데, 참 시간 내서 이렇게 진짜 짧게라도 찍는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들 맡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건 꾸준하게 그동안 제가 뭐 20년 또 유튜브는 한 10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강연회라든가 이런 어떤 큰 강연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하듯이 그 시대에, 그 시점에 필요한 이슈들에 맞춰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보여드리는, 물론 제가 또 강의하는 영상, 또 직접 제자를 가리킨 영상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 붙은, 의대에 붙은 학생들 인터뷰한 영상도 올려드리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정말 무엇을 준비할 때인가? 제가 안타까운 건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에서 전혀 이거를 해도 준비해서도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지금 한국 입시 실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건 정말 의지가 있고 그 대학을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 학부모님, 또 학생들이라면 이 강의를 보시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어드바이스를 제가 드리니까 충분히 살피셔서 늦지 않게 이것을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늦은 시간에 저도 두서없이 찍긴 했지만, 어떻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또 이렇게 지금 하나의 어떤 정량적인 어떤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중지를 하고요. 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